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5, 16국 시대 때 그 인물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조에서는 북주를 위나라 오랑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구를 높여주고 타국을 낮추는 기항은 동서고국을 만나고 모든 사사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길쓰며 깎아내리는 기항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권자의 등 고한이 효무제를 국두가시 황제로 세웠는데 훗날 효무제가 고한을 죽이려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효무제는 말을 타고 수도 업성을 떠나 장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장안에 도착한 효무제는 관중 대도덕에 있던 모든 대가 문택의 의지에 실권을 넘겨줬습니다. 고한은 효무제에게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에 고한이 따로 효무제의 일찍 있던 의정제를 시험해서 북인 우문태가 실권을 잡은 서희와 고한이 실권을 잡은 동의로 분열됐습니다. 이후 서희는 북주, 동의는 북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고시 북제가 멸망한 이후 유서를 편찬했는데 유서가 사후 유서 때문에 굶어 편실을 당한 기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게다가 북제 이후에 통일을 왕조했던 수나라와 당나라는 서희와 북주로부터 성동성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동해와 북제를 정통으로 본 유서는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북성 때 30권 정도의 소실본이 별개되어 북사를 인명에 보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데군데 보충 부분이 막 인지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잡아먹는 올빼미도 하늘에 나는 것이며 원미를 하고 아비를 잇는 건 역시 짐승에 불과하니 원사는 인물은 이보다 못하지 않는가. 양평왕 이하는 일찍이 죽어서 그 영대와 무락이 시대에 드러나지 못했다. 해남 종안과 무창 가능 두 왕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인물로 칭송받았다. 원감은 이미 명성일이 있었고 덕발호는 그 기량이 드러났다. 남평왕 덕발소는 고조를 도왔고 원계는 태화의 인물을 받았다. 만약 그들에게 재능이 없었다면 어찌 명성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군차는 모두 사사원 청에 기대어 권력을 얻었다. 지혜는 적고 꾀는 많아. 중국인 맡기기에는 재능이 부족하였다. 결국 나라를 어지럽히고 자신을 적게 하였다. 그가 제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건 역시 평온이 아니겠는가. 현조의 선양 사건은 국가의 대절이라 할 만하다. 왕은 의연하게 저쪽에서 관할하였고 그의 특성을 분명히 드러났다. 한마디 말이 나라를 일으킨다는 말이 바로 이 경험도 하는 말이다. 윤성왕은 국권하고 체지 전역이 되어서 정치인들에서 탁월한 인물이었다. 여러 황제를 거치면서 평탄 때와 위기를 모두 모하였다. 그가 사직을 맡은 것은 마치 대들보와 같은 기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원수는 강제하고 직언을 하는 성품을 지녔다. 탁월한 기질을 가졌으며 그 마부의 풍모를 닮았다. 그러나 시대와 맞지 않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행한 조공을 맞이하였다. 원숭은 전장에서 기기를 지녔던 것을 보면 중국들은 결국 간이 찢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한은 시작을 준비하여 여기며 끝을 완수하려 해서 선의 악을 가리지 못했다. 다만 뛰어난 장수로서 그 능력이 당대의 형성이 있었다. 원희와 언락 형제는 일찍이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으나 어떤 이는 재능이 부족하면서 뜻은 크고 어떤 이는 그 뜻이 좋으면서
큰 임무를 맡을 만한 공명을 유지 못하고 빈명에 이르렀다. 건강은 오래 살지 못했고 원나는 가물이 명성을 세웠다. 원인은 지혜를 꾸며 감정을 이겨하고 겉으로는 아첨하고 속으로는 시기하니 양안의 하에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그의 죽음으로 맞다간 일이었다. 장무와 낭능은 언급할 만하지 않다. 정왕은 청명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연미중하여 태화 시대의 칭송을 받았다. 효온적인 여러 아들들은 모두 태화의 시기에 도를 되었다. 함양왕은 명망해놓고 지가 나빴으나 스스로 의심하는 바를 간파했다. 저 근왕은 왕도의 법대에 어긋나서나 끝내 시호를 영이라 했다. 광릉왕은 일찍이 men치하고 쉽게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았으나 불행히도 여자라 했다. 북해왕은 행정관의 의리를 어디하였고 사치 없는 함으로 스스로를 맡겼다. 비록 화가 참석해서 되었다고 하나 이 또한 스스로 불행을 처리할 것이다. 원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마치 떨어진 물건을 줍는 듯 쉬었으나 몰락도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이는 하늘이 그를 망해하려는 것이었다. 문선왕은 교를 음성의 바탕으로 삼고 충성으로서 행실을 주었다. 문무와 무락을 경배하여 마음속으로서 우러나는 득행을 이뤘다. 그가 태화 시기에 조정을 안정시키고 영상의 한 공로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험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는 태도와 사랑을 존성하고 사원의 보살불질 또는 주공단의 어려운 정신을 이어받았으며 가까운 이성으로서의 충성심을 넘어섰다. 그의 공정은 민국을 감당시킬 만큼 걷고 더은 풍속을 움직일 만큼 뛰어났다. 그러나 한 번의 참만으로 끝낼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주성왕 한나라 소재와 같은 임금을 다시 만나기는 결코 쉽지 않는 것이다. 시조부터 한제 막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완벽히 처음으로 세워졌으나 공덕이 아직 펼쳐지지 못하였다. 이기와 막함이 몸을 타가여 현장에서 은지에 달리면 스스로 공명을 세우는 것은 그 뜻과 식견이 높은 선비라 이를 만하다. 이후고인 행제는 충성을 몸싸고서나 성서에도 변치 않았다. 순계는 절기를 지키려 하였다. 그 뜻은 실로 깊고 위대하였다. 그러나 끝내 비명을 맞이하였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온갖 물을 견다하여 운영하지 않은 이유 없다. 명봉은 박시하고 견문이 넓고 소승대의 예의를 받았으며 이번 나라와 함업을 도모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재능을 드러내었다. 흑염은 제주와 기량이 모두 뛰어나 어려운 시절에도 검토하였으며 기밀을 살피고 독자적으로 건면하여 그 행적이 운명과 들어맞았다. 장군은 재능과 생각으로 인정보다 일찍이 은혜를 입었다. 당시 정사에 관대한 게 없었기에 그 발언이 화를 초래하였다. 현덕은 대대로 명문가의 훌륭한 인재로 권력의 중추를 맡고 중대한 임무를 짊어졌다. 그런 정도를 시킴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업종에 청로에 새겨졌으니 마땅하지 아니한가. 최광과 최모는 모두 기회를 살피고 행동하였으나 결국 운명에 당하여 어머니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 등려는 정제가 길가고 업무를 수행하며 재능과 학문으로 필력을 발휘하였다. 화가 그의 잘못 때문에 아니었으니 슬프다. 정선미는 어릴 때부터 내시로 출시하여 양명함과 과감한 명성을 떨쳤다. 그가 이끄는 군대가 징계가
적들은 모두 흩어졌다. 강화 장비가 많은 질적이라 칭송받았지만 장성빛 또한 이해받지 않았다. 장선한 아버지의 풍물을 이해받아 선대의 업적을 훼손하지 않았다. 황제가 그의 죽음에 이유를 더한 것은 그의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진 형제는 충성과 연결을 자신을 시상하며 그를 위해 신명을 아끼지 않았다. 올거는 당대의 이용과 전략을 두어서 나타나며 가물의 업적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높은 배설과 장물의 깃발은 당연히 그에게 어울리는 것이었다. 화발, 해목, 막자, 하작관, 이율 등은 모두 충성을 다하여 전쟁에서 공무시에 오대하고 종명되었으니 결국 모두 체험되거나 멸족당하였다. 유학은 윈난 속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개국의 초기에 임무를 맡았으며 지혜와 용량을 발휘하여 뛰어난 공명을 세웠다. 이는 훌륭한 장수의 자질을 보여준 것이다. 고표는 지라고서 군대를 이끌어 나라를 보존하였다. 원년 계획과 바른 마음을 지니며 나라의 귀일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 작년에 성실하고 신중하였으며 그의 공로와 경력은 중히 이어졌다. 그러나 작은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가문이 멸망의 열대에 걷혀 뼈를 굽히겠다는 말이 헛되게 되었다. 참으로 예상하다. 이근 되도록 청결을 칭송받았으며 정부에서 공공시켰다. 평양경대에서 군대가 전멸하고 몸이 포로로 잡혔다. 부산에서 패배와 같은 책임이 이미 용서됐고 봉식의 공도를 세우지는 못했으나 은혜와 예우는 도태없고 사회는 정부에 배행됐다. 숙성군은 전부서 성신과 노력을 다하였으며 조목이라 뛰어난 공정을 맡겼다. 빈방을 다스리는 데 나가야 의식과 원한교와 척까지 들쳤다. 손절은 태종의 충성을 다하여 큰 난사 속에서 의리를 드러냈으며 주제의 비인을 살펴 일피를 풍물을 지녔다. 더욱이 원하면서도 바른 품성을 작주하 조정과 민간에서 칭송받았다. 세상의 현명을 거쳐 인재가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고 할 만하다. 어진 사람의 말은 반드시 내리기 이롭다. 참합의 전태에서 이혼과 행복의 실로 시행되었으니 이것이 왕건의 죄가 아니겠는가. 안동은 단조문의 사람은 그의 지혜와 식견인데 발탁되어 그 시대의 중건들과 동등하게 임무를 맡았으며 이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만일은 현명청을 사로잡고 의로운 군대를 격파했으면 결코 갖게 볼 수 없는 인물이다. 문명 구태, 아창은 모두 건장하고 영롱하기로 명성을 쫓았으며 정벌사 4번 승리를 거뒀다. 용리는 나라의 충성을 다하며 군주를 포표함으로써 어찌 단순히 영명한만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해본 변법과 지력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공명으로서 생을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자 일하던 먼 곳에서 스스로 기여하며 진실로 다했으나 보통의 어느 교나 다르다. 숙식 등은 모두 충성스럽고 권면하며 영명과 지략을 겸비하여 장수의 전형을 지켰으니 스스로 높은 지위에 올랐던 것이다. 이게 어찌 단순한 누구이겠는가. 이 나라가 총을 정정할 때 우육제는 3대에 걸쳐 모으는 것이었다. 또한 스스로를 낮추어 남을 천명하고 행보를 남용하지 않았다. 이런 장수일 중에서도 드문 일이다. 이그 나빠는 내일 모두 담당하며 능력 때문에 했다. 오일은 기쁜 기계가 이후 완전 본경을 지니고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다. 고가의 기둥과 같은 자제를 발휘했다. 진정 나라를 지킬 만한 신하였다. 우충은 강력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총애를 받았으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 올라 결국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를 역대권을 멋대로 행사했다. 만약 이후주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어찌 그의 민족을 언제든지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 그가 주민을 멸한 것은 하늘이 내린 행운이라 할 수 없다. 고호는 재능과 엄먹이를 받고 멀리 내다보며 귀를 보고 적시에 인도하였다. 그러니 신명이 모두 뛰어나 당시의 인내로 칭송받았으며 하늘의 도움을 받은 인물이었다. 최형은 만학적 재능과 기량을 갖추어 당대의 전국으로 인정받았으나 지나치게 멀리 내다보고 이전에까지 신경 쓴 나머지 결국 하를 자처했다. 최책은 훌륭한 명성과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가문을 오래 번창하지 못하였다. 봉인은 운역해 화를 피해 살았으나 이는 축복이었다. 봉해가 그의 가문을 견디는 고생이었구나. 나가 차로도 노동원 진거인 모든 신시한 마음을 속으로 넣어 지극한 충성을 다하고 인한 속에서도 자리계를 다하였다. 만약 뜻이 남들에게 굳세지 않다면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생겨는 은총과 대우를 받고 죽어서는 국제한 내도가 내년을 들을 수 있었다. 많은 것과 같은 경우 그 귀하가 청유가 이 네 사람과 귀가 달라졌다. 차오는 재능과 학문이 널리 통달하고 하늘과 인간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였으며 장사와 청량에서 당시 거의 견줄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스스로를 잠잠하게 비교할 정도였다. 태종의 지세 초기부터 세조의 시기까지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고 계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천원을 안정시키고 합작하였다. 그의 지령을 받고 공론은 더욱 찬란하였다. 그의 계략은 세상을 압도하였으나 그의 위신은 주군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였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일로 스스로를 지키기 받아야겠다. 이것이 어찌 시를 다녔고 하늘 감추어 백성들이 일사람을 미화한 것이겠는가. 아니면 그것이 참여 넘치는 폭포이라 하여 음모하게 남을 해치면서 화를 자처한 것이었다. 어찌 이런 사람이 이처럼 강한 운명을 겪었는가. 슬프도 이수는 기량과 식견이 때나 당시에 크게 존중받았으며 중국의 정사를 통하여 일본이 개수를 겪었다. 이 때문에 세조가 깊이 신뢰했으나 세월은 그를 경계하였다. 이 경제는 나란히 높은 지위와 명망을 가졌으며 이는 품격이 크고 오하여 조정에서 오래도록 중시되었다. 그러나 운명에 따라 굴곡이 있었고 보답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뛰어난 덕을 지녔으니 마땅히 그 공정을 내렸을 것이다. 가문이 내건 영상에게 이르렀고 인재들 높은 지위와 이름을 떨쳤으니 이를 두고 비록 이 시가 옛날부터 명문이었으나 이 세대에 들어서 더욱 새로워졌다고 할 만하다. 사마시들은 나를 대망명하여 희구하였다. 그를 찍는 사마 초지의 관계와 기약은 가히 심성할 만하다. 나머지는 나를 가치가 없다. 다만 지난 시대의 요인으로 인해 모두 마땅한 관직을 얻었으나 이를 행운이라 할 수 있겠다. 정은 재능과 식견이 높고 기뻤으며 명성을 떨치고 공정을 세웠다. 예고도 시기의 죽었으니 이는 제대로 정리한 가문이 지휘할 도리를 갖춘 것이었다. 왕해룡은 나를 폐하여 스스로 결수하였으며 온갖 험난함을 겪었다. 머리를 다스리고 지휘하며 적에게 위험을 보여 두려움을 사게 하였다. 이후 세상에 귀한 보배가 된 훌륭한 이의 아들도 가문의 명성을 떨쳤다. 한년지가 이에게 답장을 보내는 것은 나라의 도리를 지킨 것이었다. 원식은 예식을 갖추는 데 있어 세월을 보좌했으며 당대의 정리로 칭송받았다. 한시대를 빛낸 인문들로 평가받으니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었다. 이번은 집안이 어지러워 돌아서 한 만년이 바르게 돌아와 큰 명예와 별세를 얻었다. 그 값을 꺼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여러 아들들은 그 곁을 이어받아
모두 지위와 멸망을 가졌다. 예수는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복도를 지켜 명성과 공제에 들어 훌륭하였다. 이 신주는 재능이 풍요하여 숭상하였으니 이런 백성들이 기대한 바이나 그 정수가 숨겨는 명에 있어 군자들은 다소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역사는 이연과 계략, 지혜와 계란이 남달랐다. 윽박은 건명의 이름을 알아봤으며 기풍을 잃지 않았다. 6년은 나라의 충성하여 임금 성격기 시대의 기둥이 되었다. 충성과 정의를 수찬하다가 간신에게 제압당하였다. 여기에 육성은 참 침착하고 뻔한 선포를 이름을 쫓았으나 반영의 화에 빠져 멸망하였다. 기쁜 산과 큰 연마다에는 진실의 우연과 병이 함께 전기하는 불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도는 풍격과 기계로운 영생이 있었으며 그 하늘을 떠나 훌륭한 마무리를 이루었다. 원하는 당당하여 단순히 큰 무공으로 채울만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고정을 보편하여 제의를 받들었고 성령을 절제하였으며 그의 사직의 시스템을 신하였다. 원해는 저주와 생명을 견뎌하여 뛰어있을 명성이 있었다. 어디든 선전의 업적을 기성하여 가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원자홍은 하와주를 지키며 충성을 다했다. 결국 기주에서 전사하였으니 예상하다. 설명과 고차는 몸을 막공에 들어가 있었고 모두 성실하게 충성하여 칭찬을 받았다. 한소의 단항을 지키지 않은 너는 멀리까지 다스리는 좋은 계책이었다. 한문은 한난 무의 소용수를 도모하라 했으나 황제가 침대와 고문을 바친 것을 물리치고 쓰지 않았으니 이런 임금으로서의 훌륭한 덕이다. 여호와는 혁명과 사례에 밝아고 공부를 충실히 수행하여 명성과 지혜를 얻었다. 살았을 때와 죽을 때도 이를 받았으니 영광이 넘쳤다. 없는 일찍이 마음을 가리게 하고 규설은 것이 가상하다. 오지스는 늦게 나와 진심을 다해 공을 세웠다. 당하는 말의 길을 멀다 않고 의를 삼하여 결심하였다. 공적이 높다. 유희변 공평이 처지에서도 신명을 바쳤다. 반법사 반벽을 끊는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하지는 못하였다. 반경백 행정 육분과 육분과 고한 학업이 있어 진실과 충성을 말하다. 그리고 호는 세조시호는 태무제였으며 현인도였다. 북쪽의 이연, 동쪽의 불기한, 서쪽의 북량과 북하, 남쪽의 유som 등 사방의 적대국들을 전무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이기고 439년 하북을 통해라 정부의 남북조시들을 되었다. 불교의 삼무의 일정 범단이라 불리는 4대 범단 중에 삼문유자 필두대장으로 불린다. 성격의 영무, 어목, 한마디로 영맹하면서도 칼날처럼 명랑그렇고 뜨거운 전형적인 군인 같은 성격이 가진 공주였다. 태무제의 작골든 황제로서 지켜자마다 바로 군대를 이끌고 이 몽골의 위해를 침공하여 큰 타격을 가한 뒤 이를 쉬지 않고 서쪽의 북하, 동쪽의 북양 모두 침공하여 정부하는 데 성공하면서 하북을 통일했다. 게다가 북량의 영토까지 해제하고 색20개국으로부터 정호를 받았다. 446년에는 국경적인 영향으로 불교 폐지, 즉 피해버리 효소를 발표했다. 내형은 일하였다. 호원의 명제가 사악한 그 시대보다 원한가 계시는 믿고 천도를 어지럽히니 이때부터 예의가 흐려지고 천하가 혼란에 빠졌다. 이에 원한가 귀신을 썼던 본열의 옛날의 병시들을 해보려고 했다. 지금부터 감히 원한가 계시를 믿거나
흙이나 나무나 사람을 모양으로 만들게 섬기는 자는 가족을 모두 죽인다. 불교의 형상과 경전을 모두 불태우고 성년은 늙고 젊음에 상관없이 다 죽이고 묻어버렸다. 승려들 모두 군인들이 칼에 학살되거나 경살되었다. 교회는 유교와 투교가 불교를 지구상에서 제거하는 짜고 치우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교가 이때 세계적으로 번성하였다. 다만 크게 번성한 불교 정파는 인천 사도의 상승이자이던 원제는 북이 불교 단원을 오히려 반대하였다. 모든 개척을 설명시켰으며 개척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뜻이 상황을 다 마치는 건데 최고의 전략과 최후를 살해하고 유성을 정벌해 왔으나 권장 부족을 고대하였다. 도중에 유성이 대신 장지를 지키고 있었던 우기세응을 공격할 수는 근대의 청바지에 못하고 퇴거하였다. 이때의 난행에서 근대의 절반을 잃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 태무지는 북적 기본대와 가병들의 장경 동아리를 위한 뗏목제조를 위해 갈대밭을 베어버리라고 명령하지만 해나가에도 예관 도를 감행하는 대신 다른 군사작전을 공개하는 쪽을 선택해 가했다. 남북조 시대의 배무자가 보였으며 우월한 해전 지역 능력과 삼박제전수로 막대한 해전의 장점을 선사해 줬다. 반면 북조 정권은 기능수에 더 강했고 상시적인 해군 전력을 유지하는 데 수없지 않았다. 북중국의 날카로워 추운 기후는 제군수의 조선 공만을 배출하였고 그나마 북쪽의 조선군들은 상대적으로 얕은 북쪽 강들이 항해에 육성한 소련 삼박의 함대 제재만 힘쓴 견항에 있었다. 광하는 남쪽 강을 항해하는 남쪽 정권들이 함대와 교전하게 될 경우 북쪽의 소군 함대는 침몰하게 될 가능성이 많았다. 이후가 남자가 떠났을 때 함대자 탁발항에게 강력을 맡겼다. 탁발항은 해와의 도성 등의 가신들을 신입하였다. 정예는 태가 한강과 도성은 자주 싸웠는데 태무제가 남자를 끝내고 귀국하자 정예는 도성 등의 탁발항 해와의 군인들이 죄를 발조해서 보고하였다. 태무제는 이들을 징벌시켰다. 자신이 군인들을 아버지인 황제가 죽이는 걸 태자 탁발항을 폭로하였다. 바로 병사였다고 한다. 태무제는 태자의 죽음에 괴로워하였다. 450년 황관주법 정에는 태무제의 군인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였고 이에 그의 지지자들을 동원해 태무제를 독살하였다. 태무제의 다음으로 조경 고종 문상제 때 불교 타협 정책이 폐벌 정책은 중단되었다고 한다. 이선 56시대 때 인물평과 북이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남북조 시대와 5대 십국 시대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